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이고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기 3일 전에 파혼을 했는데요. 예식장이랑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때는 단순히 친한 선배였는데 졸업 후에도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임용고시 준비도 함께 하다 보니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죠. 신기하게 저희는 같은 연도에 시험에 합격했고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학교 배정도 비슷한 지역으로 받아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로에 대해 너무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저희는 교직 활동을 하면서 연애를 했는데 다행히 같은 직업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큰 싸움도 한 번 한 적 없었고 무난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친한 교사 선생님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 애인이 교사 일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곤 했는데 저는 그런 걸로 싸울 일은 전혀 없어서 행복했죠. 그렇게 저희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연애를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는 20대 때부터 만났는데 벌써 서로 30살이 넘어가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미래 이야기도 서로 자주 했어요. 얼른 남자친구 닮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오랜만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가는 일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선생님답게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워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희는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항상 저희 동네에는 주택밖에 없고 동네 마트가 가장 큰 백화점인데 서울은 전부 다 높은 건물에다가 백화점도 여러 개나 있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서울 여행을 가서 잔뜩 시골에서 여행 온 티를 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한강을 갔는데 그때는 밤이었고 남자친구가 보트를 빌렸다며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타고 강 위를 떠다니고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조명을 켜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손에 반지 케이스를 들고 전형적인 남자의 프로포즈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웠고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전부터 알던 사이이기도 하고 연애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은 당연히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락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예식장에 드레스에 가전제품 등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다 알아보면서 행복한 고민에 잠겼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이서 이미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예전부터 눈여겨보았던 결혼식장도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에게 상견례 2주 전에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고 저희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희는 결혼 날짜를 다 정했었기 때문에 상견례는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이야기만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기 일주일 전 저희 엄마가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니 엄마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서 저희 엄마는 두 다리를 잃었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죽다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보게 될 이 광경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됐고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휠체어와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금방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엄마 간호를 자주 하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을 미루고 싶었는데 예식장을 미루면 환불도 못 받는다고 해서 큰 금액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네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남자친구와 청첩장 디자인도 하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구상하는 중에도 틈틈이 엄마 병원에 가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곤 했죠.
엄마가 누워있을 동안에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항상 만나면 참하다, 똑똑하다, 야무지다 등등 온갖 칭찬을 다 해주셨어요. 남자친구가 외동아들이라 장가를 보내시는 게 망설여질 만도 한데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결혼식 얘기는 시어머니와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청첩장을 디자인한 날 시어머니께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드리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건 너무 번잡하지 않니? 나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시면서 청첩장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청첩장은 하객들이 보는 거니까 저희들보다 오래 사신 시어머니의 안목을 믿었죠.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해 주었더니 다들 이건 누가 디자인했냐며 자기 부모님 세대 때 쓰시던 청첩장 같다며 비웃곤 했어요. 그런데 청첩장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저와 남자친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혼집에 들어갈 벽지나 가구, 가전제품을 다 고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는 취향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항상 서로 다른 제품을 원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풋풋한 신혼집의 느낌을 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거 있죠.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해 놓은 신혼집 모습이 있는데 그걸 계속 망치시니까 조금은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구나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 바꾸면 되니까 꾹 참고 견뎠는데 웨딩드레스는 무조건 제 취향이 가득 담긴 옷을 입고 싶었어요. 솔직히 결혼식은 생애 단 한 번밖에 없고 그날은 제가 주인공인데 그날까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입기는 싫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드레스를 보러 갔어요. 사실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시지 못하게 가게에 전화를 해서 제가 원했던 드레스 4개를 미리 선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니 새하얀 드레스가 정말 많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라, 이 드레스 어떠니? 라고 말을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고르신 드레스를 봤는데 정말 돈을 주면서 입으라고 해도 입기 싫은 드레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네요 라고 눈웃음 쳤죠. 저는 미리 골라놓은 드레스 중에 첫 드레스를 입었고 커튼이 열리니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이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마치 공주님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시지 않고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가슴이 너무 파이지 않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사람들의 입는 옷에 비하면 제가 입은 드레스는 파인 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쇄골 밑까지 파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너무 옛날 조선시대 마인드였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3벌의 드레스가 남아있으니 하나씩 다 입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씩 입을 때마다 이건 엉덩이가 너무 커 보인다. 이건 너무 어린 척하는 것 같다. 이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뭔데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까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거 그거 한번 입어봐.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참자 라는 생각으로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를 입혀주시는 직원분들도 이건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예쁘다며 고집을 피우시니 저는 화를 내려다가 꾹 참고 그냥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오늘 기분이 나빴다고 말을 해도 우리 엄마가 너를 딸처럼 여겨서 그럴 거야. 우리 엄마는 네가 식장에서 예뻐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그래도 꼴에 지 엄마라고 감싸는 게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병원으로 가서 엄마의 손을 잡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드라마틱하게 눈을 뜨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는 화를 절대 못 내는 성격이라 자기 다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랄만도 할 텐데 아예 그러시지도 않으셨고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엄마는 휠체어를 타려면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해서 상견례를 하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문안 한 번을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재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휠체어를 혼자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능숙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결혼식을 3일 남겨놓고 양가 가족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로만 시어머니께 저희 엄마 다리가 없으시다 라고 했는데 실물로는 처음 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엄마가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헉 하고 놀라시면서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도 사돈인데 불쌍하다고 하니까 조금은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로 모였으니 티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시부모님, 그리고 저와 엄마는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어휴 사돈, 며느리가 벌써 시댁이 편해졌는지 제 말에 그렇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어른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참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는지 아주 고집불통 며느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저에 대한 이야기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저는 나름 노력했는데 그것도 몰라주시니 억울하더라고요. 에이, 결혼은 사위와 저희 딸 둘이서 하는 건데 어른들은 빠져서 둘이서만 하게 합시다. 우리 딸애한테 들어보니 막 간섭하시면서 졸졸 따라다니셨다고 하던데요. 그걸 또 바로 지 엄마한테 일렀나 보네요. 제가 그래도 며느리 생각해서 같은 여자 눈으로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랑 가전제품까지 다 봐준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가기 싫었는데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 힘들게 나가서 골라줬습니다. 사돈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워낙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니까 믿고 맡겨봅시다. 사돈,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그냥 하라는 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도 저희는 결혼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어른이 나서서 지도해줘야죠. 아 맞다. 사돈, 바깥어른이 일찍 죽었죠? 에휴, 그렇다면 더 모르실 만도 하죠. 시어머니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지 저희 엄마의 아픈 곳을 쿡쿡 찌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상처받았을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화도 났지만 얼른 이 상황을 끝내고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폭언은 그만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에게 부모가 한 명밖에 없어서 가정교육을 잘못 시키셨나 봐요.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아들 한 명도 낳으시죠? 며느리는 시집 잘 갔죠. 저희 아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솔직히 우리 아들이 조금 아깝네요. 제 주위 사람들 며느리는 판사에 의사에 다들 알아주는 직업인데 우리 며느리는 뭐 라면서 모욕을 주시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는 똑같은 교사인데 왜 저를 그렇게 대우하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한동안 말없이 듣고만 계시다가 결국은 폭발하셨어요. 사돈,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딸이 더 아깝죠. 저도 저희 딸이 좋아하니까 이 결혼 허락한 거지. 안 그럼 택도 없어요. 사돈 지금 말하시는 거 보니까 그 집으로 절대 시집 보내고 싶지 않네요. 저한테 장애인이다 뭐다 하는 건 다 참겠는데 저희 딸한테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못 참겠어요. 당장 사과해 주시죠. 네? 제가 사과를 왜 해요? 솔직히 사돈 누워 계실 때 엄마 노릇 해준 게 누군데요? 오히려 사돈이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솔직히 저는 오늘 적은 돈이라도 저한테 돈 봉투 쥐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두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애들 결혼 준비 다 했는데 사돈은 다리가 없으셔서 그런 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 하나도 틀린 말 한 거 없죠? 그쪽 딸이 어른한테 예의 없고 무례하게 군 건 사실이고 저희 아들이 더 아까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이 장애인이고 남편 없이 살아온 것도 사실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저는 사돈이랑 친하니까 그런 말 한 건데 참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그쪽 딸내미한테 친딸처럼 잘 대해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다뇨? 정말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시길래.
저는 넘쳐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테이블에 있는 물을 시어머니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이 물로 뒤덮였고 저에게 소리쳤어요. 야, 너 미쳤니? 이게 아주 보자 보자 하니까 이래서 집안에 못 배운 것들은 들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래? 어머니가 저한테 뭘 그렇게 잘하셨는데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전 어른이니까 꾹 참았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는 아니죠. 그래도 생애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제일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인간이 바로 당신이에요. 어머님이나 못 배운 티 내지 마시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듣다 못해 제 팔목을 잡고 화를 내더군요. 야, 너 미쳤어?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친딸처럼 여겼는데. 당장 사과해. 아니면 이 결혼 절대 안 해. 결혼? 하, 너 말 잘했다.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을 것 같니? 나 너네 엄마 때문에 이 결혼 안 해. 그리고 네가 더 아깝다고? 너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교사 못 됐지. 내가 맨날 대학 시절에 족보도 구해다 주고 교수님한테 맨날 네 칭찬도 했는데 너도 참 평생 그 모양으로 그 꼴로 살아. 너희 엄마 밑에서 아들 노릇하면서 다신 보지 말자 하고 저는 엄마의 휠체어를 끌고 식당을 나왔어요. 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로 결혼 안 하게? 응. 엄마는 그럼 나 저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뻔히 보이는데 남자친구라는 놈은 마마보이에다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갈궈서 안 닮았는데 저런 집에 시집 갈 바엔 차라리 평생 혼자 살래. 엄마. 근데 엄마는 그런 모진 소리 듣고도 왜 가만히 있어? 엄마는 속도 없어? 딸. 엄마는 나한테 뭐라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딸한테 모진 말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엄마도 우리 딸이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건 볼 수 없겠다. 엄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데 그날따라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거 있죠. 제가 이상한 사람과 결혼한다고만 안 했어도 엄마가 그런 모진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청첩장을 돌린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결혼이 무산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교사다 보니 서로 알고 지낸 지인이 많아 다들 저희 남자친구를 잘 알아요. 걔가 그랬다고? 정말 실망이다. 라면서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며칠 뒤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저와 남자친구는 옆 학교에 근무를 해서 다들 남자친구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제 옆에서 남자친구의 험담을 해주었는데 남자친구도 주위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을 느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결혼 생각해보면 안 될까? 엄마는 내가 잘 타이를게. 미안해.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사람 변했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문자를 깔끔히 씹고 남자친구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저희 학교로 꽃다발과 편지를 보냈고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 옆에 있던 교사분들이 더 어이없어 했어요. 제가 하도 무시하니까 남자친구는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주위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로 배정받았대요. 남자친구가 없어지니 다들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지역이 좋고 아이들도 너무 착해서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집 사람들을 볼 일이 없겠네요. 그런 남자를 만나고 나니 이제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서 평생 엄마와 둘이서 알콩달콩 살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남자친구 잘 만나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